안녕하세요. 신규 청약 정보를 남들과 다른 시선에서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이라는 형태의 독특한 방식이기 때문에 청약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 청약에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 같은 스타일로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을 공공분양에 지원했다면 일반공급도 공공분양에 지원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84 타입의 특별공급을 지원하셨다면 99 타입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99 타입 특별공급을 지원하신 분은 일반공급 지원 시에 반드시 99 타입이나 125 타입을 지원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 99 타입과 일반공급 84 타입은 불가능합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의 구성은 총 1535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85 타입 이하 공공분양은 1073세대이고 민영주택은 462세대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3개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85 이하 공공은 69.9%, 대형 평형인 99 타입과 125 타입은 30.1%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은 대부분 특별공급으로 공급이 됩니다. 전체 물량의 85%가 특별공급이고 일반 공급은 15%로 특별공급의 가점이 높은 분들께 유리합니다. 공급 비율은 신혼부부가 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애 최초 25%입니다. 세대주 요건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그리고 일반 공급 중에서 1순위 청약자입니다. 자산과 소득의 요건을 보는 청약 방법은 특별공급에만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자산과 소득의 기준이 없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지원자들은 자산과 소득의 기준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자산과 소득 기준에서 당첨이 되고 나서 부적격자가 많이 나옵니다. 5에서 10% 사이 부적격자가 나오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고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의 소득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정확한 소득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맞벌이 부부지만 와이프의 정확한 소득을 잘 모릅니다. 당첨된 후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피해가 많고 특히나 생애 최초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일생에 딱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의 특별공급 자산과 소득 기준표입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량은 감가상각도 적용되니까 본인 차량 가격이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량 연식을 확인해 보셔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에도 신혼부부는 맞벌이인지 아니면 혼자만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매 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동안입니다. 입주하시고 나서부터 2, 3년 후에는 매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에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잔금이 걱정인 사람은 전세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우선이 있어서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 50%를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서울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니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우상향할 것이다 라거나 인천 검단에 향후 GTX D 라인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99 타입과 125 타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은 청약 신청이 안 됩니다.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집공고 상에는 중도금 대출 기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의 부적격 사례입니다. 만 35세의 청약자가 있습니다.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 기간을 30년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럴 때는 부적격이 됩니다. 30년이 아닌 5년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시점부터 산정이 됩니다. 반드시 한국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만약 혼인을 만 28세에 했다면
7년이 됩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모집 공고일 현재 만 37세인 사람이 있습니다. 만 26세에 결혼을 해서 28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 32세에 재혼을 한 경우는 부부 모두 무주택일 경우 무주택 기간이 11년이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산정 기준이 최초 혼인 신고일부터입니다. 따라서 만 26세부터 만 37세인 현재까지가 무주택 기간이 되는 겁니다.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도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인정 기준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같은 세대로 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청약자 본인이 65세로 1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데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았다는 사례를 알게 됐고 무주택자로 청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 부적격 사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1주택인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본인 나이가 만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 일어난 사례들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무주택자 그리고 아내도 무주택자인 세대가 있습니다. 사정상 서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아내가 장모님과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만 60세 미만입니다. 이럴 때 무주택으로 청약한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무주택자가 안 됩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분리된 세대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자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 당첨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안 됩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라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수 부적격 사례입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미혼자녀 2명 이렇게 세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럴 때 총 가족수는 4인이지만 부양가족은 3명입니다.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빼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것 또한 실제 사례입니다. 부양가족수를 4명으로 했다가 당첨되고 나중에 실수였다고 해도 아무도 안 봐줍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청약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주택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부친이 만 60세 이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하고 부양가족수 포함 여부는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청약 신청할 때 상황에 맞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청약자의 아버지인 경우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경우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무주택자로서 3년 이상 부양을 했습니다. 이럴 때 부양가족을 2명으로 하시면 부적격이 됩니다. 이유는 직계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직계 존속인 아버지가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는 배우자 1명입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가 같은 세대입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을 청약자 본인을 제외하고 3명으로 하면 부적격이 됩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면 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배우자 1명이 되는 겁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만 33세이고 9개월 전에 전입신고를 해서 같은 세대원이 됐습니다. 이럴 때 부양가족수를 2명으로 하면 부적격이 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부양할 때는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들이 만 30세 이상이고 또 전입신고를 해서 같은 세대로 된 지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입니다. 이번에 청약을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도 꼭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